민경채는 세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죽은 백미소 엄마야. 4년 전 우리 회사 옥상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자살했던 애 기억나? 내가 그때 네가 한 짓을 그 애가 한 것으로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알기나 해. 그의 엄마가 복수하려고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거야. 순간 세리는 숨이 멎는 듯한 경악을 느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야. 너를 보호하려고 내가 여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자꾸 위험하게 여자에게 빠져드니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세리는 새엄마 루시아를 누구보다 믿고 있었기에 미친 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광기 어린 비명소리는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에 집안 어느 누구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던 세리는 꿈속에서 미소를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소는 걱정 마 세리야. 다 잘 될 거야. 엄마만 믿어. 라고 하며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4년 동안 세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며 괴롭혀온 백미소 자살 사건. 세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속 미소는 새엄마 루시아에게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루시아는 세리 가슴속 깊은 곳의 양심을 깨워주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아파서 괴로울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루시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훈계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세리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매일 밤 세리의 방문을 두드리며 잘 자라고 인사하고 세리가 울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카페 알바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세리는 한낮 시간제 알바생이 되면서 인생의 쓴맛을 느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트집 잡는 손님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내민 한 잔의 커피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매니저와 동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대가 없는 도움을 줄 때 행복감이 더욱 커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만 알았던 자기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민경채가 속삭인 그 끔찍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고 발걸음은 흔들렸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미소가 엄마만 믿어라고 속삭이던 장면이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엄마 루시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미소 엄마 맞아? 경채 언니가 다 말했어. 엄마가 미소 때문에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라고. 그 말은 마치 집안의 공기를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처음에는 복수를 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 미소 억울함을 풀려고. 그리고 민두식 회장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셨어. 엄마는 그걸 밝혀야 했어. 세리는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거짓이었어? 세리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살다 보니 너를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 사람이 아닌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자란 너를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가여웠어. 세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숨겨온 진심을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꺼내든 서류 봉투의 모서리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세리야. 세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백설이 루시아. 자, 민세리. 친자관계 일치 99.99%. 세리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움켜쥐어지는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엄마 딸이라고? 루시아는 세리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내가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었고 그 틈을 타 공 실장이 너희 둘을 바꿔치기 한 거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세리야.
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미소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루시아는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면 돼. 미소가 살지 못한 만큼 내가 따뜻하게 살아주면 돼. 그게 미소에게도 엄마에게도 가장 큰 위로야. 세리는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의 충격적인 진실 대면 이후 민강유통 안에서는 이미 폭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을 점점 조여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이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김선재 변호사를 불러 은밀하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소파에 깊이 기대앉아 차갑고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선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재 씨, 나 좀 도와줘. 이번에만 제대로 하면 내가 선재 씨 인생 바꿔줄게. 김선재는 잠시 뜸을 들였지만 결국 묘하게 휘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바꿔주실 건데요? 내가 회장 되면 법무팀 전권 다 줄게.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 중 일부도 넘길 거야. 선재 씨, 우린 둘 다 올라가는 거야. 욕망의 냄새가 짙게 깔린 대화였습니다. 김선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차명 주식 전부 움직이죠. 루시아보다 경채님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만들면 됩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그날 저녁 민경채는 민지섭과 민수정 남매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채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이미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섭, 수정아. 루시아 그 여자가 주주총회 열어서 회장 되려고 한다. 아빠도 지금 말 못하고 누워있고 우리 민씨 가문 다 뺏기게 생겼어. 민수정이 흠칫하며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야? 루시아가 회장 된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지. 나 도와. 이번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야. 민지섭은 긴장된 눈으로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해. 있지. 이미 다 준비됐어. 우리가 손만 잡아주면 돼. 결국 두 사람도 경채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민강유통의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숨겨놓은 차명 주식들이 하나씩 민경채 앞으로 이동하자 숫자는 마침내 루시아의 지분을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채는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이제 회장 자리는 내 거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보다 앞서 스텔라장이 이미 모든 진실을 주주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봉투에는 단 한 줄의 요약문과 함께 결정적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 회장의 친딸이 아닙니다. 공실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회의장이 문을 열자 주주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봤어? 경채 친딸 아니라던데? 회장님도 몰랐던 모양이야. 그럼 상속 자격도 없다는 거잖아. 경채는 회의장에 들어서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스텔라장이 단상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도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말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민강유통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민씨 가문이 감춰온 비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 민두식 친자관계 아님. 민경채 공실장 모녀관계 99.9%. 순간 회의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난리가 났습니다. 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그러나 이미 모든 주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직 박탈은 표결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92%로 민경채 씨의 사장직을 즉시 박탈합니다. 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로 루시아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랐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강유통은 오늘부로 모든 부패와 악습을 끊어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강은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합니다. 주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강은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시각, 누군가는 끝없는 절망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공 실장,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와 내 딸이 회사를 망쳤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손에 잡히는 서류 뭉치, 컵, 약통까지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공 실장은 당황해 몸을 피하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그럼 아무 이유 없이 40년 가까이 이 집에 머물렀을 거라 생각한 거야. 민두식은 휠체어를 붙잡으며 고함쳤습니다. 너 감히 나한테. 공 실장은 밀려오는 손을 피하다가 순간적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강하게 쳤습니다. 벅. 민두식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 실장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지만 이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경채는 세림한 자기 새끼로 보듬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죽은 미소는 잊어버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항상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공 실장이 왜 그리도 자신과 자기 딸에게 지극정성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붙잡기엔 너무 늦은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미소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사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본사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미소의 환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미소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경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갔습니다. 미소야 너나 용서해. 나 너한테 너무너무. 그 순간 환영은 뒤돌아서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같이 가자.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그 환영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몸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루시아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회의장은 거대한 물결처럼 술렁였습니다. 새 회장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기자단이 몰려오고 주주들은 앞다투어 그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모든 이목이 루시아에게 쏠린 그 순간 구석에서 단 한 사람 김선재만은 조용히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쪽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민경채의 몰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영구 삭제에 가까운 결말일 것이라고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사람들이 떠들썩한 틈을 타 은밀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경 씨, 지금 통화 가능해? 문태경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선재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민강유통 비리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더 중요한 거? 태경 씨 부모님 사고 말이야. 그게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 문태경의 숨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다 장부에 있어. 자금 흐름, 지시한 사람, 날짜, 장소. 다 기록돼 있어. 내가 넘길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대가가 뭐죠?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말했다. 뭐? 그냥 그것 하나야. 나 경채한테 붙어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제 끝났어. 나도 살 길 찾아야지. 그래서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넘기겠다는 겁니까? 응. 태경 씨라면 적어도 날 바로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문태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넘기십시오. 검찰과도 협조하겠습니다.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며 안도의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아. 곧 보내줄게. 이 장부 하나면 민강유통 과거 전부 뒤집힐 거야. 그날 밤 늦게 김선재는 USB와 원본 장부 묶음을 비밀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장부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고 내부 비리뿐 아니라 20년 전 문태경 부모의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내역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의 수상한 보험금 처리, 도원 실업 인수 당시 민두식이 내린 지시, 담당 용역업체 명단, 청부폭력 비용 지급 내역, 결제자의 사인, 모든 것이 날짜와 은행 기록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장부를 넘겨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재 왜 지금 말합니까? 김선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경채는 나 못 지켜. 그 여자는 끝났어. 나는 끝까지 같이 갈 생각 없어.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는 대형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USB와 장부가 증거로 접수되자 검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살인 교사까지 있네. 그것도 회장 직인으로. 당장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세요. 부패범죄수사부는 민두식 일가 전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고 도원실업 대표 부부의 사망 사건도 재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민두식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선재는 검찰에 전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사고처럼 꿈이라고요. 문태경 씨 부모님의 사건.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협조하면 신병 처리에 고려하겠습니다. 김선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다 말할게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 미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리장부 전면 제출. 문태경 부모 살해 교사 정황 확보. 금융범죄 및 청부폭력 조직 연계 자료 확보. 검찰은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민두식 전 회장 관련 비리 및 살인 교사 사건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 보도는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두식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휠체어에 실려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재벌 회장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인간의 초라한 잔해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민두식, 살인교사 횡령, 배임, 청부폭력 등 다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민두식은 움직이지 않는 왼쪽 얼굴 근육을 억지로 일그러뜨렸습니다. 참기 힘든 분노와 후회가 뒤엉킨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남자, 그저 법 앞에 선 한 명의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유통을 뒤흔든 거짓, 탐욕, 비밀과 복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건너온 세 사람,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민세리는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서로 위로의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